이번 주 당신의 시사상식을 키워줄 주요 뉴스 5분 만에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뉴스런치 바로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이 사진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맞아요. 이분은 작년 12월 8일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영국에 살고 계신 90세의 마가렛 캐넌 할머니입니다. 마가렛 씨가 입은 펭귄 티셔츠가 완판되었다고 할 만큼 그때 당시만 해도 핫 이슈였는데요. 아니 근데요, 그게 벌써 2달 전 일입니다. 영국은 이날 이후로 전체 성인 14%가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 2월부터 한다고는 말합니다. 보건복지부 브리핑에 따르면요, 2월 중순 이후에 약 6만 명분의 화이자 백신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들어오는 백신인데요, 하루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례 수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화이자 백신은요, 지금 이 순간도 정말 고생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이 우선 접종한다고 하네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들어올 예정인데요. 이 백신은 조금 늦게 들어옵니다. 올해 상반기에 약 130만 명분의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90만 명분이 추가로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백신을 만든 제약회사에 따라 보관 방법도 다르고 시기도 상이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들어오는 백신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급 훈련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백신의 안전성인데요. 우리가 맞을 백신 2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화이자의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인데요. 미국과 유럽, 일본 등지에서 계약한 이 화이자 백신은 95%의 유효성을 갖는다고 입증받았습니다. 높은 확률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62%에서 90% 정도의 유효성을 보여왔다는데요. 특히 고령층에 맞았을 때 명확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스위스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승인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보급한 영국의 경우 12주에 걸쳐 백신을 2번 접종하는 방법으로 유효성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맞게 될 텐데요. 백신에 관해 불안한 소식이 들려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될 백신 보급 소식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가끔은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내가 별로다. 이 짤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모두의 흑역사 집합소 싸이월드가 한 번 더 부활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싸이월드의 국내 SNS 시장 점유율은 무려 59.1%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싸이월드는 스마트폰 시장에 발맞춰 움직이지 못했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등 PC 속 싸이월드를 대체할 수많은 모바일 SNS가 등장하면서 서서히 싸이월드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물론 싸이월드가 순순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싸이월드가 잘 나가던 시절 싸이월드는 소속되어 있던 SK 커뮤니케이션즈에서 분사를 했었습니다. SK 소속에서 SK 계열사가 된 거죠. 하지만 그때부터 싸이월드 임원진의 무리한 사업 확장이 시작됩니다. 싸이월드 암호화폐를 만들겠다. 글로벌 싸이월드가 될 거다. 뉴스 선별 앱을 만들자. 직원들은 어이가 없었죠. 그런 세월을 보내다 결국 회사는 임금 체불까지 하게 되고 싸이월드는 폐업하게 됩니다. 폭삭 망한 거죠. 네? 직원들에게 임금 지급도 못하면서 어떻게 부활하냐고요? 다 방법이 있죠. 돈 많은 기업에서 인수하면 됩니다. 바로 여기 5개 컨텐츠 기업이 모인 한 법인이 있습니다. 이 덩치 큰 회사의 이름은 싸이월드 G. 여기에서 이번에 10억 원을 주고 싸이월드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현재 싸이월드는 외주업체의 손에 맡겨져 모바일 싸이월드로의 변신을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새로운 싸이월드 구미가 좀 당기시나요? 옛 추억 저장소로 큰 의미가 있는 싸이월드지만 몇몇 사람들은 추억만으로는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왜 추억이라는 게 한 번씩 볼 때 좋은 거지 맨날 들어가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다시 잘 되려면 기존 싸이월드와의 다른 새로운 매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신가요? 60 보유이스, 그리고 북한 원전. 최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던 단어들입니다. 북한에 원전을 짓는다면 어떤 사람을 데려다 쓸지, 어떻게 어디에 지을지 하는 내용을 담은 문건이 발견된 건데요. 아니 이렇게 극비리에 이런 중대한 일을 진행한다니요. 사람들이 분노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이 문건이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를 가정하고 쓴 예상안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
건 핀란드어로 북쪽을 의미하는 뽀요이스라는 이름의 컴퓨터 폴더 안에 담겨 있었다는데요. 이렇게 극비리에 만든 문건을 단순한 기획안 정도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게다가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USB로 전달되었을 거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커졌습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니 여당과 야당의 싸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정말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 뉴스런치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북한 원전에 대한 내용을 하나부터 10까지 상세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준비 중입니다. 북한 원전 사건에 대해 더 잘 알고 싶다면 뉴스런치 구독하고 월요일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뉴스런치는 이번 설 처음으로 한 주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더 재밌고 알찬 뉴스런치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새로운 뉴스런치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